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폰 AP 엑시노스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내년에 삼성전자가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엑시노스는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갤럭시 S21,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성능 AP인 엑시노스 2100, 그리고 중저가용, 이 보급형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엑시노스 1080입니다. 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한 곳인 비보는 내년에 엑시노스 1080의 탑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아무래도 고성능 제품인 엑시노스 2100의 성능에 주목도가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엑시노스 2100이 과연 그동안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엑시노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얼마만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엑시노스 2100이 퀄컴이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차기작 스냅드래곤 875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외신 보도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 셈 모바일은 삼성 유저들은 스냅드래곤을 이길 수 있는 엑시노스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 차기 엑시노스는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폰 아레나 등에서 보도한 긱벤치 점수를 기반으로 할 때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된 갤럭시 S21은 싱글코어 1302점, 멀티코어 4250점을 기록했고, 이는 싱글코어 1159점, 멀티코어 4090점을 기록한 스냅드래곤 875 제품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 시기가 다르고 테스트하는 환경이 다르기에 명확히 표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면은 있겠죠. 가장 최근 스냅드래곤 875를 기반으로 샤오미 기기를 테스트했을 때 싱글코어 1105점, 멀티코어 3512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벤치 스코어 점수만으로 완벽히 차기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 875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전 세대 제품들보다는 그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중국의 유명한 IT 전문가로 알려진 아이스 유니버스는 엑시노스 2100의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스냅드래곤 875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라는 멘션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 모델에 탑재가 될 엑시노스 1080 역시 이 안투투 점수를 보면 693만 3600점을 기록해서 현존 최고의 스마트폰 AP라고 볼 수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기록한 64만 8871점을 앞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GPU 점수에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엑시노스의 약점으로 줄곧 지적되었던 것이 GPU 성능이었죠. 이 아드레노를 앞세운 퀄컴과 비교해서 엑시노스에 들어가는 말리 GPU는 항상 그 성능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사용에서도 많은 부분 체감이 되었었죠. 삼성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장기적으로는 GPU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AMD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 AMD의 RDNA 아키텍처 기반 GPU를 이른 시간에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은 2022년, 23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말리 GPU를 달고도 더 높은 안투투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100의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의 자체 CPU 개발팀, 이 몽구스가 해체되었죠. 그러면서 ARM의 레퍼런스 코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첫 해죠. ARM의 코어텍스 X1, 그리고 A78 3개, A55 4개 이렇게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ARM의 코어텍스 X1은 A 시리즈보다 그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린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A77과 비교해서 20%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플러스, 3 플러스, 4의 구성을 갖추게 되고 퀄컴의 차기 제품 스냅드래곤 875와 구성상 큰 차이는 없게 되는 것이죠. 스냅드래곤 875에도 ARM의 코어텍스 X1이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클럭에는 차이가 있겠죠. 이 두 제품 간의 CPU 성능에서는 이 종합적인 구성이나 요소들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겠죠.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의 성능 격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커졌던 이유는 물론 GPU 성능 차이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삼성이 자체 개발한 이 M5 커스텀 코어가 기대만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CPU 성능에서 마저 스냅드래곤에 밀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990 올해에 그 차이는 명확해졌고 실제로 올해 출시되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S20이나 노트 20을 보면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교차 사용한 바 있었죠. 유럽향 제품에는 엑시노스를 탑재시키면서 많은 유럽 사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을 견제해오지 못하면서 퀄컴이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스냅드래곤의 제품 가격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결국 종합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제조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도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엑시노스의 분발, 견제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 고무적인 사실은 엑시노스 2100뿐만 아니라 엑시노스 1080 역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 최고의 AP라고 불리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와 견주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 A 시리즈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현재 나오는 벤치 스코어 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박살이 나버렸고 자사,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고 이 기사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화웨이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서 아너 제품의 비중이 25%에 이르는 만큼 결코 작지 않아서 사실 세계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확정되었죠.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이 AP의 드라마틱한 향상이 결부가 된다면 중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나 인기가 더 커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기 엑시노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그동안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죠. 이 좋은 벤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리 GPU를 아직까지 탑재하고 있고 이 업그레이드된 아드레노를 탑재한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하면 여전히 GPU 부분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22년 이후 AMD가 성공적으로 이식이 된다면 그 판세는 명백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기술 격차는 줄어들 것이고 엑시노스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가 엑시노스의 가장 흑역사로 기록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도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15일 오후 4시 반 현재 도쿄도 127명을 포함해 일본 전역에서 22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돼 국내 감염자는 모두 8,39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더한 누적 감염자는 9,105명이 되면서 9,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오늘 5명이 더해져 국내 감염자 167명, 크루즈선 탑승자 12명 등 모두 179명이 됐습니다. 크루즈선 탑승자를 제외한 지역별 감염자는 도쿄도 2,446명, 오사카도 894명, 가나가와현 582명, 지바현 502명, 사이타마현 452명 등의 순입니다. 일본의 경우 특히 지난 7일 긴급사태 선언 이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지난 1월 16일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이번 주에 한국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3,715명으로 200제명인 한국의 18배가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민 마스크 배포 사업과 관련해 17일부터 감염자가 많은 지역, 구체적으로는 도쿄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5천여만 가구에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천 마스크 2장씩 나눠주는 비용은 무려 466억 엔에 이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5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소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새로운 경제 대책으로 소득 제한 없이 국민 1인당 현금 10만 엔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받은 뒤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일본인 한국 정부로부터 구호물품 받았다 공개.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일본인이 한국 정부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해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일 양국 네티즌은 댓글로 2주만 견디면 된다. 힘내라 일본과 비교된다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국적의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최근 라면, 김, 햇반, 쌀 등이 쌓여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아침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는 전화를 받고 현관 앞을 확인하니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커다란 상자가 있었다며 햇반 12개에 쌀 4kg, 라면 16개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되는 물품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다. 우리 집에도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왔다면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게시물은 14일 오후 기준 1800회 공유됐고 34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댓글도 다수 달렸다. 한국 네티즌은 조금만 더 힘내라 힘들겠지만 2주만 견디면 된다 등의 댓글로 A씨를 응원했다.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했다. 우선 자신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자가격리자라며 일본인도 한국 정부의 구호 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댓글이 있었다. A씨는 이 네티즌에게 자신과 입국 시기가 비슷하다며 지역에 따라 배포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따로 신청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인도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 지낼 곳이 있어서 부럽다. 안심되겠다며 일본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대단하다. 정치의 차이라며 일본은 면마스크 이장이 전부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것만으로도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를 알게 됐다. 일본은 면마스크 이장조차 아직 오지 않았다. 한국 대단하다.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진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러워해본 적이 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A씨는 14일 국민일보에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이라며 일본에 갔다가 지난 2일 다시 입국했고 자가격리는 16일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달부터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집에서 무리 없이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자가격리자에게 물품을 주는 건 트위터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네모까지 챙겨줄 줄 몰랐다. 정말 감동적이었다면서 인천공항에서 본 대응도 대단했다.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배려하는 것도 놀랍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이런 시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가구당 면마스크를 2장씩 배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 세금 낭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은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정부가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지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재난 지원금 논란처럼 지지율 하락 아베도 현금도 쏜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인 14일 청와대와 여권이 일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언급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신조 내각과 자민당이 현금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나서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초즘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리카이도 시히로 간사장은 14일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른 추가 경제 대책으로 소득 제한을 두고 국민 한 명당 일률적으로 10만 엔의 현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소득이